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잘생긴 김쌤입니다. 놀이이론 4강, 놀이관찰 및 평가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성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이이론 시리즈는 개념을 세우고 그 개념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보는 흐름이었죠. 그런데 4강은 결이 다릅니다. 오늘은 암기할 이론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시험지에 표가 통째로 나오고 그 표를 읽어서 답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놀이를 보는 눈이 없으면 놀이 지원도 없습니다. 이 단원의 기출을 전수로 대조해봤습니다. 17UB, 18UA, 18UB, 20UB, 21UA, 22UA, 24U 교직 B, 26UA. 8개 시험에서 11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유치 트랙입니다. 초등도 중등도 이 단원에서는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유아특수 선생님들께는 놓칠 수 없는 단원이라는 뜻이고 초등이나 중등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오늘 강의는 가볍게 훑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6구간을 먼저 지도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관찰하는가? 관찰의 의의와 지침을 짧게 정리합니다. 둘째, 서술 기록. 표본 기록과 일화 기록이고 20UB와 17UB, 26A에서 나왔습니다. 셋째, 시간 기록. 간격 기록과 빈도 기록, 지속 시간 기록이고 18UA와 26A, 26B에서 나왔습니다. 넷째, 놀이 관찰 기록지를 직접 읽는 연습. 18UB가 근거입니다. 다섯째, 참여와 또래. 참여 관찰과 또래 지명법이고 22UA, 24U 교직 B, 21UA, 26A에서 나왔습니다. 여섯째, 이론서에 나오는 4가지 척도, 놀이성, 환상성, 놀이치료 이런 것들인데 이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출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 6구간 중에 실제 시험에 나온 11문항은 전부 유치 트랙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째 구간은 안 나왔다고 왜 굳이 넣었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 관찰이 왜 필요한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놀이 관찰은 유아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고 집단 안에서 개인차를 인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과 환경 구성 계획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고 이걸 통해서 효율적인 놀이 개입과 지도가 가능해집니다. 관찰할 때 지켜야 할 지침이 3가지입니다. 목적에 적합한 관찰 방법을 선택할 것, 유아가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할 것,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저는 이 2번째 지침에 마음이 많이 갑니다.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한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한지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탑니다. 교실에 들어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눈높이가 비슷해집니다. 서서 내려다보는 선생님이 보는 교실과 앉아서 옆에서 보는 제 교실은 조금 다릅니다. 아이가 구석에서 조용히 손끝만 움직이고 있을 때 위에서 보면 그냥 안 놀고 있는 걸로 보이기 쉽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그 손끝이 뭘 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관찰자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느 높이에서 보느냐가 관찰 결과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그냥 원론적인 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낯선 검사실에서 아이를 한 번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가장 편안하게, 가장 자기답게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봐야 진짜가 보입니다. 오늘 나올 관찰 기록법을 지도로 펼쳐놓겠습니다. 3갈래입니다. 첫째, 서술 기록입니다. 표본 기록과 일화 기록이 여기 속합니다. 둘째, 시간 기록입니다. 빈도 기록, 지속 시간 기록, 그리고 간격 기록이 있는데 간격 기록 안에 다시 전체 간격, 부분 간격, 순간 표지법 3가지가 있습니다. 셋째, 척도와 평정입니다. 놀이 관찰 기록지, 참여 관찰 기록표, 그리고 또래 지명법과 또래 평정법이 여기 속합니다. 이 3갈래를 통째로 외우는 2문자를 드리겠습니다. 표일, 빈지간, 전부순. 표일은 표본 기록과 일화 기록, 빈지간은 빈도와 지속 시간과 간격, 전부순은 전체 간격과 부분 간격과 순간 표집입니다. 이 한 장이 오늘 강의의 목차이자 답안 서랍입니다. 시험장에서 낯선 기록지를 마주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3 서랍 중에 어디 서랍인지부터 판단하십시오.
첫 번째 실전 문항입니다. 26P1번 5세 발달지체 유아 민수 사례입니다. 김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를 관찰하려고 표본 기록이 아니라 일화 기록을 해보았어요. 발문은 이렇습니다. 표본 기록에 비해 일화 기록이 실시 방법 측면에서 갖는 장점을 두 가지 쓰시오. 이 점입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관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어서 일과 중에 필요할 때 기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건이 끝난 뒤에 기록해도 되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 통째로 외우십시오. 이 문항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발문에 실시 방법 측면에서라는 말이 모처럼 박혀있죠. 여기서 만약 내용이 얼마나 상세한지, 얼마나 객관적인지 이런 걸 쓰면 그건 다른 측면입니다. 발문에 붙은 한정어가 답의 범위를 미리 정해놓습니다. 시험은 이 한정어를 읽으라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같은 문항 3번의 답은 일반화입니다. 민수가 통합학급과 집과 놀이터에서 모두 난타놀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그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오래 머무를 자리입니다. 같은 유형의 문항이 9년의 간격을 두고 2번 나왔습니다. 먼저 17UB1번입니다. 5세 발달지체 유아 선우의 점심시간 일화 기록입니다. 발문은 이렇습니다. 밑줄 친 부분 중 일화 기록 방법으로 잘못 기술된 것 2가지를 찾아 기호와 이유를 쓰시오. 정답 근거를 보시면 선우는 기분이 안 좋은지 식사를 하지 않고 앉아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관찰자가 본 게 아니라 추측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우의 편식으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 요약하고 해석한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UA2번을 보시겠습니다. 4세 발달지체 유아 은우의 종이접기 일화 기록입니다. 발문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일화 기록의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정답은 심심해 보이는 은우가 친구들과 함께 나비를 접고 싶은지 삭종이를 꺼낸다. 이 문장입니다. 관찰된 행동이 아니라 관찰자의 감정 추론과 의도 추측이 들어갔습니다. 두 문항을 나란히 놓고 문제가 된 문장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지, 심심해 보이는, 접고 싶은지, 어미가 보이시죠? 인지, 보이는, 싶은지. 이 어미가 붙으면 그 문장은 관찰이 아니라 추측입니다. 일화 기록은 본 것과 들은 것만 씁니다. 감정 해석이 들어가거나 의도를 짐작하거나 사건을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 순간 그 문장이 정답이 됩니다. 9년 사이에 2번 나온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 기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름부터 정확히 세우겠습니다. 18UA 7번 태희의 공격적 행동을 관찰하는 상황입니다. 홍 교사가 전체 간격 기록법이나 부분 간격 기록법 중에서 고르겠다고 하니까 강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 유아의 행동을 동시에 관찰할 때는 시간 간격 기록법의 2가지 방법보다 무언가가 더 효과적이라고요. 여기서 새 이름을 정의로 딱 세우겠습니다. 전체 간격은 그 간격 전체 동안 행동이 지속되어야 발생한 걸로 잡습니다. 부분 간격은 그 간격 중에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발생으로 잡습니다. 순간 표집은 그 간격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행동이 나타나고 있으면 발생으로 잡습니다. 빈칸의 답은 순간 표집법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유아를 동시에 볼 때 관찰자의 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항의 1번 답도 같이 챙기겠습니다. 첫 번째 밑줄은 행동의 조작적 정의, 두 번째 밑줄은 관찰자 간 신뢰도입니다. 이 세 이름은 여기서 정의만 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진짜입니다. 26A 1번 지수의 또래 상호작용 행동을 10분간 20초 간격으로 39간에 걸쳐 관찰한 표입니다. 세 열이 있는데 순간 표지법, 빈칸, 세모 표시 이렇게 되어 있고 합계가 각각 11, 9, 17입니다. 이 표는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 3개만 보십시오. 세 열은 다 시간 표지법 계열입니다. 그런데 부분 간격은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잡히니까 가장 많이 잡히고 전체 간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야 잡히니까 가장 적게 잡힙니다. 9가 세 숫자 중에 가장 작죠.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전체 간격 기록법입니다. 두 문자로 정리하겠습니다. 많으면 부분, 적으면 전체, 가운데가 순간입니다.
같은 문항에 2번이 있습니다. 지수가 친구들과 조금 더 오래 상호작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예비교사의 말을 고려할 때 왜 시간표지법이 적절하지 않은가를 묻습니다. 답은 시간표지법은 간격 안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만 기록하기 때문에 행동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시간 기록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나머지 발문에 나오는 사회적 타당도와 중재충실도는 이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6B 2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표본 기록 문항과 같은 대화의 뒷부분입니다. 4세 준우 이야기인데 김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고 짧게 소리 질러요. 소리를 길게 지르지는 않지만 오늘도 20번은 지른 것 같아요. 발문은 몇 번이나 소리 지르는지 관찰하는 방법이 측정하려는 행동의 측면과 그 행동의 특성을 물어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측정하려는 측면은 행동의 빈도, 즉 발생 횟수입니다. 그 행동의 특성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지속시간이 짧으며 자주 발생하는 행동입니다. 이 문항이 좋은 건 지문이 답을 미리 알려준다는 겁니다. 짧게, 길게 지르지는 않지만 출제자가 이미 친절하게 근거를 깔아뒀습니다. 이런 문장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밑줄부터 그으십시오. 빈도 기록과 지속시간 기록을 짝지어 정리하겠습니다. 빈도 기록은 짧고 뚜렷하게 끊기는 행동을 잴 때 씁니다. 지속시간 기록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가 목표일 때 씁니다. 방금 26A의 지수 사례가 그 자리였죠. 그리고 사실 이 자리가 제가 서브노트를 처음 만들 때 조금 헷갈렸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26에 준우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만 보고 놀이성 척도 문항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코퍼스를 다시 뒤져보니까 이 빈도 기록 문항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다르게 알고 있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놀이 관찰 기록지를 실물로 보겠습니다. 18UB 1번 4세 저시령유와 이윤희의 사회인지적 놀이 관찰 기록지입니다. 표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사회적 놀이 칸에는 혼자놀이, 평행놀이, 집단놀이가 있고 인지적 놀이 칸에는 기능놀이, 구성놀이, 극놀이, 규칙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비놀이 칸에는 몰입하지 않는 행동, 쳐다보는 행동, 전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메모 칸이 있습니다. 몇 회기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회기, 혼자놀이와 극놀이. 메모는 혼자 블록을 들고 물 마시는 소리를 낸다. 3회기는 쳐다보는 행동. 메모는 쌓기놀이 영역의 성철이를 쳐다본다. 6회기는 평행놀이와 구성놀이. 메모는 블록놀이를 하고 있는 성철이 옆에서 블록 3개를 길게 끼운다. 8회기는 혼자놀이와 극놀이. 메모는 역할놀이 영역에서 고민형의 이를 닦아주는 흉내를 낸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사회적 놀이축과 인지적 놀이축이 동시에 체크된다는 것입니다. 3강에서 배운 루빈 척도가 이론서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시험지에서 이런 얼굴로 나타납니다. 표 전체를 외우려 하지 마시고 열 이름을 소리내어 읽는 연습부터 하십시오. 같은 기록지로 실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9회기입니다. 메모는 이렇습니다. 친구에게 망치를 주고 친구를 따라서 망치질을 한다. 발문은 사회적 놀이 유형과 인지적 놀이 유형을 물어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사회적 놀이는 집단 놀이입니다. 친구와 물건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적 놀이는 기능 놀이입니다. 망치질이라는 단순 반복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황하지 마셔야 할 게 9회기 줄의 체크칸이 표에 비어 있습니다. 답이 표 안에 없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메모 한 줄이 근거의 전부입니다. 다음은 8회기입니다. 발문은 윤희가 8회기에 보인 상징놀이가 맥쿤의 상징놀이 발달 단계 중 어느 단계인지를 물어봅니다. 답은 탈중심화된 상징행동입니다. 교재에 따라 단일 상징행동으로 표기하기도 하니 두 이름 다 알아두십시오. 왜 이게 답인지 4회기와 5회기를 같이 보면 보입니다. 4회기는 혼자 기다란 막대로 이 닦는 흉내를 냈습니다. 자기 입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8회기에는 고민형의 이를 닦아주는 흉내로 바뀝니다. 상징 행동의 대상이 자기 자신에서 인형으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탈중심화입니다. 정의를 먼저 외우지 마시고 4회기와 8회기를 나란히 놓고 읽어보시면 이 개념이 저절로 보입니다. 참고로 같은 문항 3번에 존슨, 크리스티, 야키가 제시한 놀이에서의 성인 역할이 나오는데 이건 6강 교사 개입 유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참여를 관찰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2UA6번
영수의 참여 관찰 기록표입니다. 행에는 교사, 또래, 놀잇감이 있고 열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음, 짧은 시간, 긴 시간, 대부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체크를 보면 교사는 대부분의 시간, 또래는 거의 참여하지 않음, 놀잇감은 긴 시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발문은 영수의 자유놀이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참여 대상과 참여 시간 측면에서 쓰라는 겁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참여 대상을 교사에서 또래로 옮기고 또래와 함께하는 참여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24유 교직 B 3번 현우의 놀이 관찰 기록입니다. 놀이 분석 항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놀이함. 발문은 이게 참여의 어떤 측면에 해당하는지를 묻습니다. 답은 참여의 양, 지속시간 측면입니다. 참여의 질이나 수준이 아닙니다. 두 문항 다 배점이 1점에서 2점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이 자리에서 점수가 많이 새어나갑니다. 발문에 이미 답의 단어가 들어있는데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시간, 이 단어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참여는 이렇게 세 축으로 쪼개서 봅니다. 누구와 하는지가 대상, 얼마나 오래 하는지가 시간, 어떤 수준으로 하는지가 질입니다. 또래 관계를 재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UA 5번 지적장애 유아 은미와 민수 사례입니다. 김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통합학급 유아들을 대상으로 또래 지명법부터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6UA 4번 5세 발달지체 유아 민규 사례입니다. 장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래 지명법과 또래 평정법으로 동그라미 반 친구들의 사회관계성을 알아보겠다고요. 두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또래 지명법은 좋아하는 친구나 싫어하는 친구를 지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인기 있는 아이나 거부당하는 아이는 잘 드러나지만 아무도 지목하지 않은 아이는 파악이 안 됩니다. 또래 평정법은 학급의 모든 또래를 한 명 한 명 평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목되지 않는 아이까지 포함해서 학급 전체의 수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26유 A4번의 실제 발문이 이 차이를 정확히 묻습니다. 또래 지명법과 비교했을 때 또래 평정법의 특징 한 가지를 쓰라는 겁니다. 답은 학급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개별 평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유아의 또래 수용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원래 서브노트에는 또래놀이 상호작용 척도라는 다른 도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출을 다시 찾아보니 시험에 나온 건 이 두 가지, 또래 지명법과 또래 평정법이었습니다. 2026학년도에 나왔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니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이제 이론서에만 있고 아직 시험에는 안 나온 네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왜 안 나온 걸 굳이 넣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코퍼스를 전부 뒤져봤는데 이 네 개는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름 정도는 외워두시라고 남겨뒀습니다. 답안에 이름 하나 얻는데 10초면 되는데 모르면 그 10초조차 못 씁니다. 첫째, 놀이 영역 참여 관찰 척도입니다. 5분 간격으로 영역별 참여 인원수를 확인합니다. 둘째, 놀이 시간 관찰 척도입니다. 3분 간격으로 관찰하고 놀이의 지속과 집단을 봅니다. 셋째, 놀이성 평정 척도입니다. 5요인으로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 신체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입니다. 넷째, 또래놀이 상호작용 평정 척도입니다. 긍정적 차원인 놀이 상호작용, 그리고 부정적 차원인 놀이 파괴와 놀이 단절로 나뉩니다. 두 문자 2개 드리겠습니다. 놀이성 5요인은 진류, 신인사. 또래놀이 척도는 상 더하기 파 단, 상호작용 플러스 파괴와 단절입니다. 함정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놀이성과 환상성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이성은 바넷이 만든 5요인 평정 도구이고 환상성은 싱어가 말한 개념으로 사물 독립적 환상놀이와 사물 의존적 상상놀이라는 두 형태로 나뉩니다. 학자 이름이 다르면 답도 다릅니다. 여기는 짧게 가겠습니다. 마지막 개념 정리입니다. 오늘 배운 관찰 기록법들이 누리과정과 어떤 관계인지 그림 하나로 보겠습니다. 아래층은 2019 개정 누리과정입니다.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해서 유아를 이해하는 것이 평가의 출발점이고 5개 영역 내용이 관찰의 준거가 됩니다. 위층은
특수교육이 그 위에 얹는 것입니다. 관찰 기록으로 현행 수준을 파악하고 개별화 교육계획의 장단기 목표를 세우고 사회적 타당도를 확보하고 진도를 점검하고 중재 충실도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위층입니다. 방금 본 26UA1번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이 한 문항 안에 관찰 기록부터 개별화 교육계획 목표, 사회적 타당도, 진도 점검, 교사의 수행도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출제 구조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특수교육의 관찰은 누리과정의 관찰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같은 놀이를 보고 그 위에 한 겹을 더 얹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본 18UB의 저시력 유아 윤희 기록지를 보시면 쳐다보는 행동으로 기록된 회기가 2번 있습니다. 성철이를 쳐다본다. 선생님을 쳐다본다. 이건 비놀이 칸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관찰 당하는 쪽에 서본 적이 오래 있는 사람입니다. 몸이 잘 안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남들 눈에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만히 있는 시간 안에서 저는 계속 뭔가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장애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기록지 위에서 비놀이로 분류되는 순간 그 아이가 실제로 하고 있던 것들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록지의 칸은 편의를 위한 것이지 아이의 전부가 아닙니다. 쳐다보는 행동이라고 적었더라도 그 순간에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한 줄 더 남겨주시는 선생님이 되어주십시오. 오늘 항정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일화 기록에 추측이나 감정, 해석이 들어가면 그 문장이 바로 정답입니다. 간격 기록은 합계 숫자의 크기로 이름을 가릅니다. 많으면 부분 간격, 적으면 전체 간격입니다. 또래 평가는 지명법과 평정법을 구분해서 답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로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표본 기록 대비 일화 기록의 장점을 실시 방법 측면에서 2가지 쓸 수 있는가? 일화 기록 지문에서 잘못된 진술을 어미로 찾아낼 수 있는가? 전체 간격, 부분 간격, 순간 표집의 기록 기준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가? 사회인지적 놀이관찰 기록지의 메모 한 줄로 2축을 동시에 판정할 수 있는가? 또래 지명법과 또래 평정법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가? 5가지 중에 막히는 게 있으시면 오늘 강의를 그 부분만 다시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5강은 놀이 환경, 실내와 실외, 놀잇감을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같이 합격합시다. 그리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갑시다.